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12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인베스터스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언론은 늘어나고 있지만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전략가들의 결심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대비해 더 많은 민주당 상원 의원을 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투표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감시단 파견이 올해는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이 유권자 등록 마감 날입니다. AT&T가 타임워너사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잡지 포르추는 소비자에게 나쁜 일이라고 전했고 공화민주 대선 후보들도 모두 비난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17년 동안 다닌 두 아이 엄마의 글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하버드에서 학점은 못 받았지만 위선에 대해서는 배웠다는 글입니다. 딥마인드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이 범죄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아주 외롭게 이제 2주일 남은 선거 캠페인을 혼자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혼자서도 하고 오늘은 엘리자베스 워렌 가장 극 진보적인 그런 민주당의 상원 의원과 함께 캠페인을 합니다. 뉴햄프셔에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주에서 하고 어제 이제 네바다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지지 캠페인을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은 이제 바로 옆인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꼭 클린턴 후보뿐만이 아니라 전례 없이 150명이나 되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식 지지하면서 선거 캠페인 기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k@todayyus.com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요즘 한인 여러분들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의견의 98%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저는 조금 놀라운 것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안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보다 적극성이 덜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모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불만 섞인 그런 제안이라고 할까요? 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왜 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등 이런 기존 언론들의 보도만 전해주십니까? 대한 언론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직접 그 대한 언론들의 무슨 사이트 같은 것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 인포월라든가 그런데 이제 인포월도 중립적인 대한 언론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잘 전해드리지 않고 저 혼자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유리한 것도 전해주십시오라는 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의 함성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선 예비선거 캠페인이 처음에 시작됐었을 때에 공화당을 포함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많은 등을 돌렸던 한인 분들이 설마 되겠어 하셨던 분들이 이상하게도 지금 대선 선거가 2주일 남은 이 시점에 와서 그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게 불타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지난주 내지는 지지난주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대부분의 전형적인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냐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예비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클린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샌더스로 갔는데 결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선거 치러지는 하루 이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샌더스 후보 측은 많이 했지만 실망하고 말았었죠.
뭐 큰 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기고 말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기존의 그 조직이라는 것, 더군다나 그 클린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만 특히 그라운드 게임 같은 것을 잘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제 지지자들이 방문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또 하고 이제 안심됐다 하면은 지우고 리스트에서 또 다른 사람 공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주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마치 그 큰 실망을 하기 그 전에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그 열기 같은 것들이 한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그분들에게서 그대로 그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존 언론들이 완전히 100% 망가진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기존 언론들은 어떠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거의 이기고 있다. 그런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클린턴 후보 자신이 나만을 위한 그 선거 캠페인보다는 이제는 그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선거 캠페인도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뭐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민주당만 가지고 대통령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공화당과도 그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우리 편의 숫자가 많아질 때 내가 국정 운영을 하는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트럼프와의 아주 그 각을 세우는 그 대립, 이런 것 때문에 나 챙기기 바빠서 다른 그 후보들 지원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난주부터는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클린턴 진영에서도 이제 선거는 이겼다고 파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그 ABC 방송이 그 선거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50% 대 38%로 12%포인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갑니다. ABC 방송이 분석하기를요, 두 가지 이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에게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토론에서 선거 결과에 꼭 승복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고 in suspense, 그때 가서 보자. 여러분들 뭐 계속 궁금해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사람들이 65% 싫어했고, 여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군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이 선거 조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틀린 말이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59%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불과 그 13일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4%포인트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13일에서 지금 24일 열흘 차이에 3배로 그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 이게 이제 여성 사이에서 20%포인트 앞서가고 대학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사이에서는 더한데요. 62% 대 30%. 그리고 다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백인 인종별로 볼 때는 백인 사이에서 4% 앞서갈 뿐이네요. 47% 대 43%. 그러면 그 밋 럼니 후보가 2012년도에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서 후보에 비해서 20포인트 앞서갔는데, 뭐 물론 오바마 후보는 흑인이었고 밋 럼니는 백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트럼프 후보로서는 백인들 사이에서도 4%만 앞서간다는 것은 이것도 뭐 거의 그 남자 표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그렇게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또 대부분의 주요 언론은 ABC 내용만 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항의 내지는 제안에 따라서 그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Investors Business Daily요. 여러분들께 가끔 그 이제 정치라든가 경제에 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진 미디어이고 세계적인 그 비즈니스 환경 같은 것을 많이 보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 Investors Business Daily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뭐 신의 경지다, 구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이트 실버 씨가
2012년도에 대선 그 여론조사를 가장 정확하게 진행했었던 곳이라고 Investors Business Daily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vestors Business Daily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41% 대 41%, 두 사람이 똑같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람을 겨뤘을 때 얘기예요. 이제 그 자유당과 녹색당 게리 존슨과 그 질 스타인이 3%, 게리 존슨이 8%에서 힐러리와 더널드의 지지율은 똑같이 41% 대 41%다. 보통 후보들의 이름을 그 first name과 last name을 다 불러드리지 않을 때는요. 뭐 방송 시작할 때 한 번 정도는 다 불러드리고 나중에는 last name만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그 first name만 부를 때도 있어요. 중요한 사람도 버락 오바마도 버락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오바마라고 많이 하지만요 주로.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first name을 불러놓고도 만약에 힐러리의 first name을 부르면 더널드의 first name을 꼭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출 때에는 first name을 잘 부르지 않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미스터 오바마라고는 하지만 버락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남편 클린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구분하기 위해서 잠재의식 속에 힐러리라고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자라서 무시하고 first name만 부르는 거지 하실까 봐서 제가 얼른 더널드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성차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널드 트럼프 후보의 과거에 뭐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말로써 여성을 함부로 할 수 있다던가 자신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파장을 미치는 것도 이제 그 여자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항의를 해주셨는데, LA 타임스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한데 왜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LA 타임스와 US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아침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45.1%, 트럼프 후보가 43.8%, 그러니까 1%포인트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갈 뿐입니다. 이게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갔는데 지금 뭐 3차 토론이다, 또 비디오 테이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갔다가 지난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도 사실은 뭐 언론이 너무 난리를 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1%포인트 클린턴 후보가 앞서갈 뿐입니다. 그리고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라스무센 경우는 너무나 그 노골적으로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2%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 앞섰다, ABC 것을 인용을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잡지 뉴요커조차도 어제 그 많은 그 보수 신문들도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다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모든 이슈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간다면서 공식 지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전현 퍼스트 레이디가 전 퍼스트 레이디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함께 캠페인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 텔레비전, 라디오, 또 뭐 우편 등등을 통해서 150명 주 정부 민주당 정치인들 당선되게 하기 위한 연방 정치인들이죠. 그런 캠페인들을 하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에도 나오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의원들을 몇 명 더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한다는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그 민주당의 전략가인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CBS의 Face the Nation에 출연을 해서 그 사회자인 그 존 디컬슨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토론 사회자들이 질문을 해도 실제적으로 답은 싹 0% 말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그냥 공격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제대로 된 건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아직도 정확한 그 메시지,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뭐 등등에 대한 그 메시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애리조나 그 리뷰 저널이 애리조나가 아니죠.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해서 주요 신문으로는 내셔널 인콰이어러 그 타블로이드 빼고는 7만 5천 부 이상 되는 신문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라스베가스 그 리뷰 저널이 누가 소유주냐면요. 그 쉘든 아델슨 그 카지노의 대부가 갖고 있는 카지노의 대부가 이 신문의 그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그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기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두려움과 경고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트럼프 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충동적이고 과장된 말도 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거북하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아주 그 부패하고 썩어 빠졌고 거짓말장이의 원형인 이런 그 캐릭터와 비교할 때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게 이 그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렉 헌터라는 워싱턴 DC의 라디오의 진행자면서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정치 전략가예요. 잘 알려진 워싱턴 DC에서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그 도널드 트럼프와 이슈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많지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난 사사건건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트럼프는 적어도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를 만든다면 뭔가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이어 하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행정부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같이 부패하고 돈을 갈라먹고 그런 그동안 그 짜고 많은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로 꽉 찰 것을 나는 확신한다. 특히 이제 그 세 번째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가 그 60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지적을 할 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 그때 나는 정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는 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는 효과가 되지는 않지만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면 힐러리 클린턴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해서 본인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마이너스를 주기 위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힐러리 클린턴의 부정부패는 그가 대통령이 돼도 끊이지 않고 이어갈 것이며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힐러리 클린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그 본선거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이 그 미디어 때문인데 그 미디어를 벌주기 위해서 기존 미디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도 본인은 그 힐러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아직도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그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열정을 계속 그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 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 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한국 언론은 뭐 관심 없겠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AT&T가 그 타임워너를 완전히 그 인수합병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물론 뭐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 같은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소비자에게 좋겠어요. 독점인데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통령 선거까지도 연관이 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이 이제 유권자 등록 마감 날이니까 오늘 10월 24일 맞죠? 제가 11월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10월 24일이기 때문에 마감일이니까 오늘 혹시 그 저녁 8시 때에 이 방송을 재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인터넷 그 온라인으로는 오늘 안에 접수하시면 되고 많은 그 궁금하신 점들은 한미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민족학교 오랜 동안 유권자 등록을 도와왔기 때문에 그곳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잘 감시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뭐 총기 소지를 하고 다닐 수 있는 주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지만 또 그 감시단이 있는데 그 투표소마다 업저버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뭐 충돌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하도록 하는데 그게 몇 년도였나요? 13년도에 연방 대법원의 어떠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이제 이게 유권자에 대한 협박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요. 사람을 보내서 업저버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는 것인데 이게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13개 주에서 할 수 있었는데 2013년도에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4개 주로 그 줄어들었네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루이지아나, 뉴욕. 그래서 뭐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뭐 그전과 다름없겠습니다만은 다른 곳은 알래스카나 루이지아나를 빼고는 뭔가 그 선거 그 투표소 안에서 업저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줄어든다는 예전 같으면 이 자체가 뉴스인 거죠.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본 요원이 있다면 투표를 돕는데 또 선거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됐겠지.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아니 유권자들끼리의 뭐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요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후보 스캔들이 많은 그리고 전례 없이 도대체 스타일에서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주는 그 새로운 것 있었던 것인데도 다시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민주당은 이겼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칼럼니스트들도 이제는 그 상원 하원 의석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이 54명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 되려면 4석을 더 빼앗아 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50대 50이 되고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할 때는 이제 50대 50이면은 항상 그제서야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트 보팅을 하잖아요.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이제 그때 부통령이 돼 있다면 하게 되는 것이고 공화당은 의석 3석을 잃어도 이제 계속 그 다수당은 지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이제 6군데를 공략을 하면서 뭐 등등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다니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되기가 435석 가운데 현재 24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30석은 빼앗아 와야지 되거든요. 그럼 뭐 10% 이상이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10% 이상 선거에서 그 의석을 가져왔었던 때는 1984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그 공화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잘 해온 사람이고 상원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원래 그 실용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뉴욕 타임스 보니까 공화당 부자들은 보통 공화당을 찍는데 후보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경제 정책 등등요 특히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이슈에서는 다른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상당히 다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상당히 다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슈 그 정책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공화당과 협상을 그 잘 할 것으로 짐작이 되긴 되는데 그런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선거 시스템이 조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힐러리 클린턴이 적어도 한 그 2개 장관석은 공화당에게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LA 타임즈의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아주 그 올해 워싱턴 그 지국장을 했었던 사람 라스트 네임이 M자로 시작되는 칼럼니스트의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라크 전쟁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수습 등등으로 인해서 국방장관을 바꾸지 않았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강성인 로버트 게이츠를 바꾸지 않아서 그 로버트 게이츠 강성 국방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됐을 때 보통 국방부와 국무부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국무부가 비둘기고 국방부가 독수리처럼 강하고 매처럼 뭐 이렇게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로버트 게이츠는 뭐 군사력을 쓴다든가 이런 거에 잘 맞아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인 그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을 또 지명하고 공화당도 인준을 해서 수사국장을 했고 그 공화당의 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연방 법무부가 이메일 그 개인 서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을 기소하지 말도록 그 추천을 했고 이제 그런 것이죠. AT&T 문제, AT&T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800 몇십억 달러인데요. 854억 달러를 주고 타임워너를 AT&T가 인수합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뭐 승인이 났고 절차상으로 이제 통신위원회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타임워너가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그 가장 많이 보고 계시는 케이블, CNN도 타임워너 것이고 또 드라마 하면은 HBO도 타임워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 미디어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글쎄요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연방통신위원회의 뭐 절차 같은 것이 진행이 될 테고 오늘 그 잡지 그 포춘은 이게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렉티비 지난번에 뭐 그 합병 이런 것들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꼭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그 합병을 할 때는 소비자에게 결국은 뭐 독점이기 때문에 좋을 리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AT&T가 현재로서도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그 TV를 그럼 운영하게 되고 와이어리스 회사로서는 두 번째고 또 인터넷도 하잖아요. 세 번째인데 텔레비전과 휴대폰과 인터넷을 앞으로 그럼 AT&T 회사가 다 하나만 컨트롤해도 많은데 세 개를 다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뭐 선택의 폭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독점을 하고 나면은 뭔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변혁도 안 준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정신적인 자유 같은 것도 빼앗아가는 것이고 MBC 유니버설이 그 컴캐스트에 의해서 2011년도에 인수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일어났었던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다 합쳐서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그 퀄리티가 나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AT&T에서 승인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최상의 품질을 주면서 가격은 뭐 최고로 좋게 소비자에게 해주면서 할 것이라고 약속은 하지만 결국은 그 상업용 거대 기업이 또 다른 거대 기업을 합병할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후보 클린턴 후보 전부 이 합병에 대해서 그거 심각하게 그 고려를 해봐야지 될 일인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뭐 팀 케인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도 MBC의 미터 프레스에 출연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봐야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후보는 아예 뭐 아주 노골적으로 나중에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계속 큰 기업들 다니면서 돈 받고 연설하고 큰 기업에서 기부금이라는 것은 다 받았고 그래서 그의 행정부는 이런 거 다 쉽게 승인해 줄 것이고 일반 서민만 결국은 돈 더 내야 되고 나쁜 퀄리티의 뭐를 봐야지 되고 하는 식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다국적 통치 엘리트다 하면서 이 AT&T가 타임워너를 합병하려는 것에 연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재벌이 정보를 컨트롤하고 이 트럼프 후보의 비난이에요.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번에 보면 아는 것처럼 정치 과정에 선거까지 과다하게 침투를 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그 기업의 독점을 다 깨버리겠다 하는 게 트럼프 후보의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제 첫 문장을 읽으면서 17년 동안 그 하버드를 다녔다고 해서 당연히 뭐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버드에 이 사람은 그 강의실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뭔가 행정직인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자녀분이 하버드 뭐 의대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공공건강 그 건물 이제 그 T.H. Chan이라는 분이 돈 많이 냈는가 보죠. 건물에 이름 붙여준 거 보니까 이 그 건물에서 17년 동안 강의실에는 가보지도 않은 채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의학, 영양 또 그 차일드 케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 의사도 있고 연구진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이 건물에서 17년 동안 일하면서 학점은 단 한 개도 받지 못했지만 위선이라는 게 히포크레스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저는 몸소 철저히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빌딩을 갈 때 이런 빌딩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니죠. 건강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다. 뭐 영어로 그렇게 써 있는가 봐요. 이런 것을 하버드에서 믿고 있다면 그 하버드의 행정부는 왜 식당 그 직원들의 헬스케어를 낼 정도의 돈도 지급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누가 가족이 아프다던가 할 때는 헬스케어 때문에 $4,000를 내야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돈을 그렇게 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버드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30,000 조금 넘게 버는데 $35,000는 받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가 헬스케어를 이제 그 프리미엄 같은 것을 늘려서 학생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수입의 10%를 헬스케어의 비용에 본인이 이제 코페이먼 같은 것으로 내게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딸아이의 어떠한 그 건강 검진을 위해서 수술을 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본인의 폐암 검사조차도 그 페이먼 등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해야지 된다. 정말 일주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지난 2주 이상을 750명의 동료와 함께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다가 체포됐고 하버드 스퀘어에서 뭐 트래픽을 늘린다, 불복종이다 하면서 그때 의대 학생들도 흰 가운을 입고 우리를 돕는다고 함께 시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딸아이의 청각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내 수입만 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다른 의료 테스트를 못하고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평균 $31,193를 받는다는군요. 이 건물에서 다이닝 워커로 일하시는 분들이요. 다른 카페테리아보다는 많이 받지만 그래도 $35,000를 해줘라. 왜냐하면 하버드가 얼마나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자 대학 미국에서 기금이 $350억
50억 달러나 있는 그런 대학교에서 카페테리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건강 그 의사에게 가면 코페이먼이 두려워서 가지 못할 정도로 돈을 줘서야지 되겠는가. 이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 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좋은 건강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면 하버드 대학교는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그 어피니언란에 실렸는데요. 로사 이네스 리베라라는 두 아이의 엄마, 8살이랑 몇 살이라고 하던가요? 2살짜리 아이들을 둔, 이 아이들은 빈곤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알파고 기억나시죠? 인공지능. 이제 곧 여러분들도 겪을 수도 있게 될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미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12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인베스터스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LA타임즈와 USC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1포인트 앞섰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대비해 더 많은 상원 의원을 내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현재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투표소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감시단 파견이 올해는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4개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이 유권자 등록 마감 날로 비가 내립니다.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AT&T가 타임워너사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타임워너는 CNN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HMO도 HBO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잡지 포추는 소비자에게 나쁜 일이라고 전했고 공화민주 대선 후보들도 모두 비난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17년 동안 다닌 두 아이 엄마의 글이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하버드에서 학점은 못 받았지만 위선에 대해서는 배웠다는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직원의 글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범죄요.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어머니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 얘야, 내가 그 은행 그 패스워드를 잊었는데 내 패스워드가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자녀가 엄마 그거 뭐뭐뭐뭐예요 하고 답변을 했겠죠. 그게 엄마의 음성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로봇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계적인 음성이었는데 점점 사람스러워져서 이제 곧 이미 지금 그 뭐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 로봇 그 섹스 박람회가 곧 열린다고 하는데 그곳에 나온 로봇을 보니까 실제로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이미 배치돼서 일을 시작하는 로봇와는 달리 사람스럽게 생겼더군요. 음성도 많이 그 사람스러워졌어요. 아직까지는 뭐 여성 그 로봇만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똑같은 그 사람 목소리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서 얘야 내 패스워드 불러다오 해서 패스워드를 주게 되는 게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공상일지 모르지만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의 범죄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요. 우리 그 바둑을 이겨버리고 말아서 너무 깜짝 놀란. 이게 이제 점점 개발의 그 속도가 그 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컴퓨터의 어떤 그 보안 업계의 매출이 750억 달러까지 가게 되는 건데 사이버 범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영화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1983년도에 나왔던 월게임이라는 요즘은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뭐 터미네이터 등등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이런 그 시스템들이 온라인 세계에 너무나 그 위험스러워지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 없이도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이제 그 음성을
인위적인 음성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해서 뭔가 그 노동비를 절약한다 이런 곳에 많이 써졌는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사람스러운 음성을 갖게 되면은 다음 단계가 범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플의 시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콜타나 또 그 페이스북의 메신저 그 챗봇이라든가 아마존의 에코 그 보이스 컨트롤하는 그 스피커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만 더 개발이 되면 메인스트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 사이버 범죄 같은 것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또 뭔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개발하고 나서 너무 좋다고 하고 어떻게 나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개발을 해야지 되고요. 근데 뭔가를 하기는 해야지 살아있다는 그 존재의 확인은 또 되지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모모답다, 모모스럽다가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날씨로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도 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다르죠. 봄에는 뭐 상큼한 풀 냄새를 가지고 오는 비. 여름에는 비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후덥지근하기도 해요. 가을 하면은 오늘 비는요, 공기가 굉장히 그 냉랭하거든요. 냉랭하지만 차가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결단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장엄함? 비 내리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